네 박자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최용동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박자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앞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유망 기업으로 SKC를 꼽아주셨는데 이번에 최용동 전문가는 2차 전지 기대주라 그러면서 AFW를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구체적인 기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생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FW 같은 경우는 신규 성장 이후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19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020년도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AFW 같은 경우는 이종 금속 간 마찰 용접 기술을 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업체고요. 그에 따라서 2차전지용 임금 마찰 용접 단자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동사의 응급당자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모든 기업에 절대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돼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소재 부분들뿐만 아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부수바라는 2차 전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주까지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배터리와 장비 쪽 그리고 부품 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진짜 대중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택시를 불러도 전기차가 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특히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 내년에는 전기차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투자 매력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 매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연말서부터 상당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자체가 일단은 화석 연료라든지 이제 기존의 가솔린 연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비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친환경차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폭스바겐의 ID3가 드디어 좀 실생활에 크게 접목될 수 있는 좀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또 토요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듦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확산 부분들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좀 초기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일단 유럽 쪽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20년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배출량 규제가 킬로미터당 95g으로 좀 하락되는 그런 이제 규제 자체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유럽 중심으로 다수의 전기차 모델이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배터리 기업들의 주 생산, 주 중심 모델 자체가 지금 유럽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섹터 내,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AFW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인 기술보다는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고유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좀 희소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바닥권에서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발 기대감이 충만할지 몰라도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ESS 화재라든지 성장성 둔화 여파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AFW도 주가도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기대감으로 내년에는 기대감을 키워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실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실적 자체가 650억 정도,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자체도 마찬가지로 640억,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확정 수익률도 자체도 지금 690억 정도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재작년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현저하게 좀 낮은 영업이익률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자체는 200억 정도, 그리고 2019년도 6월달 같은 경우는 110억, 그리고 3분기 실적을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방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ESS 관련된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요인들, 그 위험성 부분들이 시장에 좀 대두가 되면서 좀 상당히 좀 발목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ESS 관련된 매출액 부분들이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도 좀 쪼그라드는, 그러니까 성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전환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연결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유럽 시장 쪽에서의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뭐 부스바라든지 그리고 마찰 융적, 응급당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2020년도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사실은 기본적인 세팅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좀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실적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0년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되는 특성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 자체는 작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70억 가량의 매출액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0억 정도 올해 좀 걷어들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도는 1분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장에 대한 안착 부분들,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한 20% 이상의 증감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한 130억 정도 잡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12,000대 구간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뭐 저평가되는 국면이 아닐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ER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대로는 18배 정도가 되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2020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한 10배 미만 쪽으로 또는 10배 초반대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도 상당히 좀 떨어버릴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증가가 1%도 못 미칠 정도로 좀 아쉬운 실적이었지만 내년에는 꾸준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별화된 주가 리밸류에이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흐름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보입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율이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 앞서 다수의 내박자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ING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가 시작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주가에 대한 바닥권을 확인해 준 이후에 추가적인 우상되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 그리고 이 차익 매물들을 외인과 기관이 차분하게 좀 받아가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현 시간부로 외국인들 한 1,5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7,000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 최근 들어서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매도에 대한 의견들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가까운 수급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동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액 부분들이 실현하나 되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수급 구도 자체는 굉장히 좀 180도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가지고 드디어 나도 매수를 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빠르게 안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더 증폭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AFW에 대한 수급 현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상장 이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계단식 상승이 이뤄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가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는 12,450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뭐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매수할 구간들은 아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5일선과 20일선 밑으로 좀 깔고 있는 상태고요. 위로는 60일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다. 뭐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장 마감 때까지 천천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욕심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겠죠.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8월달, 9월달에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나왔었을 때 가격 자체가 지금 17,000원대로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는 1차적 목표 자체를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17,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우리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 좀 드리고요. 손절기간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것 같습니다. 1,500원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AFW도 뭐 끝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소극적인 부분들, 매출
변화에 대한 모습까지 다 고민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의 가격 전략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상승 전환 시도가 발생했다는 데 주목해 보시면서 17,000원까지 올려다 보겠습니다. 2020년 2차 전지 기대주로 AFW 말씀해 주셨고요. MTNW 최영동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